정부는 4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장관 주재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 발표했습니다. 관광 분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황금 연휴 제주 관광 수익은 528억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선택 이유는 해외여행 대체지로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국내 여행은 예년의 3분의 2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보다는 당일 여행, 선호 지역 등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추진 조직 12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우니꼬 2087 호텔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멕시코 리비에라 마야의 해변에서 만나자는 캠페인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트립비토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환불 불가 호텔 상품에 대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리플래시 포인트 구매 시 최대 10%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트래블데일리 5월 1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5월 첫째 날 5월 1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 계절의 여왕이죠. 5월입니다. 지난 4월 악몽 같던 3, 4월 잊어버리고 5월 좀 더 희망찬 소식들만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이죠. 하지만 저희 트래블데일리는 5월 1일자 노동절 맞이하여서 저희가 특별히 또 이렇게 동영상 뉴스와 텍스트 뉴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첫 소식은 지난 4월 29일 날 발표가 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긴급 회의 많이 하죠. 4월 29일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논의했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희 관광 분야, 여행 관련 분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반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그리고 내국인 대상 도심지역 숙박 제공 허용, 그 다음에 호텔업 분류체계 개편, 그리고 등록 기준 재정비,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자 골자입니다. 자, 지난 2월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이게 한번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일반 여행업 등록 기준을 이제 기존에 1억 5천만 원에서 이제 얼마죠? 5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여행업 진입 장벽 낮춘다는 의도지요. 그래서 이번 발표 또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서 여행업 등록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자,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단 여행업, 그러니까 여행업이라 하면 그러니까 관광업을 여행사, 호텔,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키고, 그러면 여행업은 무엇이냐? 사실 용어는 똑같은데, 좋아요. 그러면 좀 범위를 축소해서 여행사 정도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진입장벽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그렇죠. 뭐나 다 이렇게 한다고. 이런 소지가 있을까봐 사실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자, 그 전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추가되긴 내용. 내국인 대상 도심지역 숙박 제공 허용은 이제 기존 도심지역 내 내국인 대상 민박 제공 불가능했는데, 이제 안전사항 그리고 의무사항 준수하면 국내에서도 내국인 대상으로 숙박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거 있죠. 민간인들이 이렇게 방이나 집 내갖고 일반 고객들 받는 것들인데, 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 여행사들 중심으로는 이제 여행업은 스타트업이냐 이런,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인식에 기반한 방안이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행업 진입 장벽 완화보다는 일자리 창출에만 치우친 여행업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는 입장이고요. 이는 최근에 숙박업 관련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초기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 개선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볼게요. 자,
스타트업이 뭐 모르겠어요. 스타트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뭐 일반 뭐 솔직한 말로 예전에 벤처기업이 최근에는 스타트업으로 불리죠. 자, 그럼 뭐야? 스타트업이 뭐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뭐 크게 자리 잡은 뭐 야놀자 같은 그런데도 기존의 플랫폼 기반으로 한 그게 뭐 여행사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일반 여행업이니 뭐 이런 걸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미 모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올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플랫폼 기반하는 걸로 숙박시설 연결해주고 뭐 이런 거가 이제 그 한계점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이. 자, 그러면 이 뭐 스타트업을 위해서 일반 여행업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5천만 원 있으면 창업하게 해준다라는 게 그럼 과연 일반 여행업이란 뭐 무엇이냐? 여행업, 그러니까 여행사가 하는 업무, 그게 뭐 국내 여행이 됐던 해외 여행이 됐던 해외 여행객들을 해외인들을 그러니까 그 인바운드죠. 외래객들을 유치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스타트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리고 좋아요. 스타트업으로 어떤 뭐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했다고 쳐요.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 어차피 플랫폼 기반이고 글쎄요. 뭐 일반 여행 업종을 추가할 수는 있겠죠. 그때 기존에 1억 냈는데 5천만 원은 내라. 이런 정도 수준이지 이게 스타트업을 위해서 일반 여행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일종의 갖다 붙이기, 용어 갖다 붙이기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같은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여행사들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장사 안 돼서 죽겠다는 건데 자, 진입장벽을 너무 쉽게 안 그래도 기반이 취약한 업종 중에 하나인데 가장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죠. 이런 위기 상황 때 그러면은 도와줘야 될 대상만 더 늘어나는 그런 나중에 물론 이런 위기 상황 같은 게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업체만 더 늘어나는 양산시키는 그런 나쁘게 예측하자면 부정적으로 예측하다면 뭐 그런 결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뭐 위에서는 전혀 불필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그 진입 장벽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우리 여행업의 어떤 중론이라고 제가 대신해서 좀 전달을 해 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볼게요. 호텔업 분류 체계 개편과 등록 기준 재정비 되는데 기존 관광 호텔업은 관광 호텔업 그리고 의료 관광 호텔업 그리고 가족 호텔업 그리고 소형 호텔업 등으로 7종으로 상이한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하기 어려웠고 이용객들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용객들이 혼란을 왜 야기하죠? 이게 뭐 이용객들이랑 뭔 상관입니까? 예를 들어 소형 호텔은 20에서 30객실 사이의 호텔 활성화를 위한 업종이나 2종 이상의 부대시설 보유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서 지난 2014년 업종 신설 후 현재까지 전국 36개소만 등록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관광호텔업 분류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각 분류체계별 등록 기준을 재정비해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개선안으로 7종, 그러니까 7종인 호텔 업종류를 변경을 해서 호텔 관광 패션 객실 및 부대시설 기준 완화, 사업 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관광단지 사업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는 뭐 생략할게요. 이건 저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텍스트 뉴스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로 좀 자본이 있는 업체들의 좀 대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좋아요. 모든 거 개선하고 뭐 규제 완화하고 좋은데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주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들어본 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단지 뭐 이런 상황에서 얼렁뚱땅 그동안 안 됐던 것들 확확 뭐 규제 풀어준다고 그래서 뭐 확확 이렇게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한다는 거는 후에 우리가 또 우리 업계가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그 안 좋은 악영향도 고려를 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업계 출신의 정통 업계 출신 여행업계 출신의 인사가 국회 이런 결정이라든가 정부 이런 결정을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업계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좀 전체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소식, 황금 연휴 기간이죠. 제주도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어느 정도 준수해 가면서 이제 즐기셔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제주관광공사에서 이제 황금 연휴 제주 여행 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긴데 저희가 주요 관심 있는 것만 한번 간추려 볼게요. 자, 제주 여행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해외여행 대체지로 적절해서가 반 이상이 넘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해외 갈 수 있으면 이번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또 무엇이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국제선 항공 노선이 정상화되면 이 잠재되어 있는 여행 수요는 한 번에 폭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웃바운드 업체 그리고 항공사에서도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국내의 대한민국 국민의 여행 심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체류기간 평균 한 3.8일 정도 되고 1인당 지출 비용은 항공비 빼고 한 35만 원 정도 되고, 연휴 기간 동안에 한 17만 9천여 명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거라고 본대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 약 한 628억 원이 제주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뭐죠? 분명 이건 뭐 다 알죠. 89% 이상이 렌터카로 선택을 했어요. 당연하겠죠. 뭐 렌터카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저희가 잠깐 짤막 홍보를 해드리면, 현지 렌트카는 우리 땡처리닷컴 사이트에서 이용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방문 예정 지역으로는 성산 일출봉이 한 50%, 많이 가시네요. 한라산, 그다음 우도, 중문관광단지, 그다음에 애월읍에 있는 무슨 해변, 그다음에 서귀포 가고, 한림읍도 가고, 이렇게 주로 또 많이 돌아다니시는 거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로 자연 경관이 굉장히 많네요. 4월 그리고 5월 선호 활동으로 제주도 한 44%, 46%, 박물관, 테마공원이 제일 많다는데, 아까 조사 보니까 자연이 많은데 왜 이런 게 나왔나 모르겠네요. 자, 자연공간은 한 12%밖에 안 된다네. 오름, 트레킹 이런 거 다 포함해서니까 이게 여기서 갈라지니까 좀 적은데, 자연관광이 제일 많네요. 실외 활동, 그러니까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제주도에서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고 제주 여행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도 보지만, 이걸 통해서 한국인의 여행 수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던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까지 한번 이 통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 큰 차원, 그러니까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통계를 보고 유추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시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하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최근에 여행 심리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냐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뽑아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트래블 데일리 5월 1일 첫째 날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한 가지 공지를 좀 해드리면, 5월 4일이 월요일이고 5월 5일이 또 공휴일 어린이날이라서 저희 5월 4일자는요 하루 정도 또 그날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많이 열독을 좀 안 하세요. 저희 조회수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5월 4일자는 그 다음날 또 휴일이 있기 때문에 5월 4일자 하루만 임시 휴관을, 텍스트 뉴스와 동영상 뉴스 마찬가지로 임시 휴관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수요일자부터 다시 정식적으로 저희가 뉴스를 전달을 해 드리고요. 요 연휴 기간 때 저희가 또 그동안 저희 트래블 데일리에서 기존에 운영해 왔던 B2C 대상 유튜브 플랫폼 사이트 있죠. 여행 중개소 통해서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여행 영상, 관련한 영상들 많이 또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5월 6일자 뉴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